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알아볼 것인데요. 핵심은 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핵심이란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평행선과 삼각형에서 생기는,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평행선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어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비 관계를 저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그 평행선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을 구하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상의 의미죠. 세 평행선이 자르는 선분 사이, 그런데 평행선이란 단어 나왔고요. 선분 사이의 길이비 나왔습니다. 다 같은 내용인 거죠. 마지막이 핵심인데요. 결국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닮은 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개념 한 개씩 살펴보시면서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자,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행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성립하는 선분의 길이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교과서나 웬만한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문장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 ABC, ABC. 근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변 BC와 평행한 직선이,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 ABC가 있었잖아요. A에서 눈을 하나 그리십니다. 그럼 아래를 보겠죠? 꼭지점 A에 대응하는 편. 걔랑 어떠한 아이를 긋는 거예요? 평행하는 선을 그 사이에 긋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아래를 보고 그 변과 평행하는 선을 더 아래쪽에 그린 거예요. 그러려면은 양 옆변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장하셔야겠죠. 연장선을 그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ABC가 있었는데 아래를 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봤죠? 위를 본 겁니다. 위에다가 눈을 살짝 그리시고요. 위를 본 다음에 BC와 평행선을 긋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길이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자면 그 직선이,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 AB, AC와 만나는 점,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 연장선과 만나는 점 두 개의 차이는 아래쪽에 연장선을 그었느냐 위쪽에 연장선을 그었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의 체결하면 나머지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 그림 보실게요.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뭘로 같아요? 동위각. 이 각과 이 각도 뭘로 같아요? 동위각.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뭐예요? 그렇죠. AA 닮음이죠.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주어진 삼각형 ABC와 닮음 삼각형 ADE가 됩니다. 무슨 닮음이죠? AA 닮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응하는 길이비가 항상 일정하죠. 대응하는 길이비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B에 대응하는 면, AB에 대응하는 면은 1번, 2번 AD가 되겠죠. AD. 그래서 AB 대 AD는 ABC 삼각형에서 AC 보세요. AC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AC. 1번, 3번, 1번, 3번. AC와 AE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 자, 삼각형 ABC에서 BC. 자, BC가 여기 있죠? 2번, 3번, 2번, 3번, DE. 이렇게. 그래서 대응하는 길이비가 같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볼까요? 지금 요 각이랑 요 각이 동위각으로 같죠? 이 각과 이 각이 동위각 같죠? 앞에는 같은 그림 아닐까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대응하는 길이비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A, B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겠어요? AD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닮음이니까요. AA 닮음이요. 그리고 AC 대 AC. 여기는 AE가 대응하는 길이비가 되겠죠? 마지막 BC에 대응하는 길이비가 DE가 되겠죠? 맞나요? 자, 세 번째 그림. 평행하고
그리고 그 사이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은 지그재그 뭘로 같아요? 억각으로. 지그재그 이 각과 이 각도 억각으로. 그러면 두 개 삼각형도 AA 닮음이네요. ABC, ADE, ABC, AD 그 순서 그대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B에 대응하는 변은 AD가 되고요. 그 길이의 B. AC에 대응하는 변은 AE가 되죠. 그 길이의 B. BC에 대응하는 변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D가 된다라고 해서 길이의 B. 결국은요. 주어진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과 평행하는 선을 그었어요. 안쪽에 긋든 연장에서 긋든 또 위쪽에 연장에서 긋든 항상 무엇입니까? ABC와 AD가 이 순서로 닮음이어서 닮은 B가 항상 일정한 것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응하는 길이의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관찰하시고요. BC와 D가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꼭지점에서 아래를 보겠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닮은 B, 대응하는 길이의 B가 일정하다. 여기 10에 대응하는 변이 바로 15가 될 것이고요. 8에 대응하는 변이 Y가 되겠죠. 그리고 12에 대응하는 변이 X가 되겠죠. 그래서 볼게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BC 먼저 갔을 거라면 10대 15는 8대 Y는 X 대 12. 순서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써볼게요. 10대 15는 8대 Y는 X 대 12.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가만 잘 봤더니 10대 15가 5, 20, 5, 30으로 2대 3이 되네요. 나머지도 2대 3, 2대 3 돼야겠죠. 자, 직관으로 푸는 거 먼저 한번 가볼게요. 2대 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 4, 12가 된 거니까 여기 2, 4, 8로 4, 4가 약분됐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얼마라는 거예요? X는 2, 4, 8. Y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가도 돼요. 전항끼리 비교하고 후항끼리 비교도 괜찮아요. 2의 4배가 된 거니까 3의 4배가 됐어요. 3, 4, 12. 자, 비례식도 한번 풀어볼게요. 2대 3은 8대 Y로 가볼게요. 8대 Y입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요 라고 해서 곱한 거 얼마가 됩니까? 이 Y는 3, 8에 24 따라서 Y는 얼마죠? 12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도하실 때 비례식은 정확히 세우되 계산 방법을 직관과 비례식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게 된다면 그 학생이 나중에 복잡한 문제에서도 좀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거 정리되셨죠? 2번 한번 보실게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ABC가 있었는데 BC와 평행한 선을 위쪽에 연장선 그어서 그었다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삼각형이 뭐예요?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길이 B가 일정하다. 자, A, B에 대응하는 변은 AD가 되겠죠. 15대 Y는 이때 중요한 사실. 전항을 제가 누구로 했냐면 바로 삼각형 ABC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항을 누구로 한 거예요? 삼각형 ADE로 했습니다.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중요. 순서 중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ABC를 또 전항을 할 거죠. 그러니까 X대 뭐라 하셔야 돼요? 8이라고 하셔야겠죠. 이것은 BC, 즉 15대 여기는 바로 누가 되겠어요? D가 되겠죠? 10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잘 봤더니 여기 계산이 어떻게 돼요? 5, 3, 15, 5, 20 전항 대 후항이 3대2, 3대2, 3대2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대2 적어놓고 3대2 적어놓을게요. 몇 배가 됐죠? 여기 5배가 됐습니다. 2의 5배. Y는 얼마가 돼요? 10. 4배가 됐어요? 3의 4배. X는 얼마가 돼요? 3, 4, 1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비례식 세웠던 것도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X 대 8은 3대2, 15 대 Y는 3대2 비례식 풀어서 계산해서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음 거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비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살펴본 개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볼게요. 준비된 재료는 삼각형 ABC가 있었고요. 그리고 변 BC, 즉 꼭지점과 마주보는 그 BC와 평행한 직선이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난 점을 D이라 했을 때까지도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림 상황에서 AD 대
DB, 위아래. D라는 점은 AB를 쪼개는 거죠. AB 선분을 나눈 거예요. 이쪽도 그 평행선에 의해서 AC가 A와 EC로 쪼개진 거죠. 그러면은 그 대응하는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위아래, 위아래. 오른쪽이 위아래면 왼쪽도 위아래. 아래 위면 아래 위. 바뀌면 바뀌면 되니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의 삼각형이 주어졌습니다. ABC.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변과 평행하는 선을 그 사이에다가 그은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까지 조건이에요. 이랬을 때 이 AD이라는 삼각형과 ABC가 닮음인 걸 이용했을 때는 대응의 길이가 일정하다를 쓴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 왜 나왔을까?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얘를 계속 평행하게 움직이다가 이 점을 지날 때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는 평행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이 교점을 제가 F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뭐가 만들어졌죠?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어때요? 같죠. 자, 이제 둘이 같은 걸 이용할 것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 보세요. 뭐냐? 잘 봤더니 이 각이랑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죠. 자, 그리고요. 이 각이랑 이 각은 이 평행사변형인 거니까 선 긋고 동의각 같죠.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 같죠. 그러면 AD이랑 EFC, F가 지워졌네요, 여기. 뭐예요? 닮음이죠. 그러면 써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삼각형 ADE 닮음, 삼각형 EFC 이 순서대로 AA 닮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응하는 길이비가 같습니다. AD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 누구예요? EF가 되겠죠. AE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는 1번, 3번 EC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EF랑 길이 같은 게 누구라고요? TB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 대신에 우리는 뭘 쓸 수 있느냐? 바로 DB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D 대 DB는 A 대 EC가 되는 거죠.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이 결과가 성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보세요. 갔다가 오죠? 갔다가 오는 겁니다.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림을 같은 길이 찾아가지고 성립함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뉘어져 있는 길이비가 같은데 여기서 미리 적어드리자면은 따라쟁이. 요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결론적 보면은 평행선 그은 거, 닮음이 삼각형 두 개 있는 거 맞아요? 이때 AD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 좀 달리해볼게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죠. 이게 왜 성립하느냐? 이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얘도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맨 처음에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직접 그려볼 수도 있어야 되니까 ABC 이렇게 하고 얘를 쭉 연장선을 긋고 얘를 연장선을 쓱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평행하도록 선 하나 쓱 그은 거예요. 이때 만난 점을 각각 D, E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랬을 때 얘를 쓱 연장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얘랑 평행하는 선을 계속 긋다가 D점을 지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을 F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A점을 지나가면서 이 선과 평행하는 선을 쓱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G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근데 이미 얘를 연장해서 그은 거니까 얘랑 얘가 평행했으면 얘랑 얘도 평행하겠죠. 그래서 같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평행한 거니까 짝대기 한 개로 그냥 표시를 통일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 거죠. 이때 이 길이랑 같은 길이가 이거라는 거,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뭘 할 것인가? 잘 보세요. 일단은 이 주어진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뭐예요? 닮음이 되겠죠. 닮음 그 순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삼각형 DH라 할까요? DH. 닮음 삼각형 DBF.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AD를 선택했어요. 3분 AD 대 2번 1번, 2번 1번. 그러면은 BD를 선택하면 되죠. 맞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D 요거였죠. 그럼 DG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뭐 선택해 볼까요? AE 할 거니까 그냥 DG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DG를 선택하겠습니다. DG를 선택했어요. 1번, 3번, 1번, 3번, DF를 선택하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AD는 DA라고 적어도 괜찮죠. 같은 길이니까 얘를 DA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BD라는 거는 DB라고 적어도 괜찮죠. 얘는 DB. 어차피 같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DG가 뭐예요? 바로 얘랑 같은 길이가 되겠죠. DG는 2A입니다. 2A는 AE라고 적어도 괜찮죠. 자, DF, D부터 F까지는 EC랑 같은 거죠. 평행 사변형인 거니까. EC라고 적으면 괜찮죠. DF가 EC니까요. 요렇게요. 해서 결론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얘를 이쪽 그림에서 가지고 와서 보게 된다면 요거를 지금 만들기 위한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AD라고 적어도 괜찮겠네요. 저기 AD가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AD라고 적어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다 보시면 되고요.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A에서 D까지 갔다가 DB로 내려왔더니 여기도 E까지 갔다가 C까지 내려온 거죠. 제가 왜 따라쟁이라고 적었는지 알겠죠? 그러면 준비된 재료는 평행하는 선이 있으면 되고요. 삼각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뭐냐면 닮은 B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핵심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하는 게 이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평행하는 선을 발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실이고 닮은 B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B를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C와 D가 평행하고요. EF랑 CD가 평행합니다. 이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조건은요. 이게 10X라는 거랑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죠. AF 대 FD가 5대 3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길이 대 요 길이 B가 5대 3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이 이 삼각형 보시면 되겠죠. 삼각형 ADC에서 내가 먼저 보겠다. 누가 평행한 거에서 이 F와 그리고 CD가 평행한 거 이것을 이용하자면 평행선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잖아요. 위아래 쓰면 위아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AE 대 선분 EC는 선분 AF 대 FD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5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5대 3이 돼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큰 삼각형에서 평행하는 선분을 바라본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삼각형 ABC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DE와 ABC가 닮음인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평행하니까 여기에서 선분 DE와 BC 평행한 선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 위아래 위아래.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AD, DB의 관계를 쓸 건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AE 대 EC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AE 대 EC는 5대 3인 걸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5대 3인 걸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결론. AD는 길이가 10이고요. 그리고 DB는 길이가 X인데 얘가 얼마인 것을 5대 3인 것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가 나왔어요. 5대 3. 그럼 얘랑 얘도 5대 3. 그러니까 B를 딱 적어놓으면 5대 3이 바로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봤더니 전환길이 2배가 됐다면 후항도 2배가 돼야 돼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2, 3은 6. 내항의 곱을 외항의 곱으로 풀어도 x값이 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행하는 선이 있고 이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선분이 있는데 길이가 일정하더라. 근데 세 개의 평행선이 주어지고 그들과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이 조건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A, B 대 그다음에 B, C 위 대 아래, 여기도 위 대 아래 B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 직선 DF랑 평행한 것을 긋다가 A점을 지날 때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에게 평행하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앞서 풀었던 문제랑 좀 동일하죠. 그 개념이랑. 그러면은 나 요 점을 G, 요 점을 H라고 하겠다. 그러면 삼각형 ABG 닮음, 삼각형 ACH인 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삼각형 ACH라는 삼각형이 있었는데 밑에 있는 변과 평행선을 그 사이에 그었다도 괜찮죠. 우리가 앞에 개념 살펴봤네요. 이것이 있을 때 여기에서 또 삼각형 ACH라는 삼각형에서 BG랑 그리고 CH가 평행하다라는 나 요거를 이용할 거다. 그러면 대응하는 길이의 B, 쪼개져 있는 길이의 B, AB 대 BC라고 했다면 이것은 AG 대 뭘로 가셔야 돼요? AG 대 GH로 오셔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 AG랑 길이가 같은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선분 DE가 되겠죠. GH랑 길이 같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선분 EF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AB 대 BC는 DE 대 EF랑 같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안 그어져 있을 때 이런 그림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방법을 알면 시간이 지나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솔직히 두 개가 닮음인 걸 이용해서 나온 거니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적어낸 것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L, M, N이 평행할 때 X, Y 값을 물어봅니다. X를 먼저 구할 수 있는지 Y를 먼저 구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 Y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보니까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행하는 세 직선과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삼각형 보이고 평행하는 선 보이죠. 위 대 아래는 위 대 아래. 따라서 6 대 3은 9 대 Y가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전항 대 후항이 2 대 1이에요. 곱한 거는 곱한 거 9는 2Y. 따라서 Y는 2분의 9. 그래서 Y는 2분의 9. 자, 이제 X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나 X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 이건 지울게요. 필요한 그림만 따로 보는 겁니다. L, M, N 이렇게 일단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요 길이가 현재 지금 6이고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X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을 싹 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뭐냐면 평행하는 세 직선과 만나는 두 직선이 있고 위 대 아래는 위 대 아래. 그러면은 여기를 제가 A라고 한다면 6 대 3은 12 대 A가 되겠죠? 그럼 전항의 절반이 후항이에요? 천항의 절반이 후항이에요. 그럼 바로 A 값이 얼마라는 것을 A가 A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6과 12의 합이 바로 X가 되네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죠? 바로 1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른 방법 가볼게요. X값 구해졌으니까 Y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인 거예요.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거죠. 자, 그러면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와요. 즉 12 대 X는 여기도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 대 9 플러스 2분의 9. 배운 거 다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입니다. 그럼 9x는 12 곱하기 얘는 통분 정리하면 2분의 27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2분의 27 양변을 9로 약분하시고요. 자, 정리하면은 x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x는 여기 약분하고 6, 3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주식사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두 개의 삼각형이 결국 닮음의 사실을 이용합니다. 그쵸? 이때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중요한 거는 꼭지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행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례식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는 닮음이 쓰인 것뿐입니다. 여러 선분 중에서 어떤 것이 평행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막 하다 보면 그림에서 평행한 것 같은데 해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평행하다라는 것을 문제 제시를 했거나 표시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길이의 단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답을 적을 때 단위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단위의 유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계산해야 된다라고 지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약속드렸던 것처럼 내용이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걸로 파생되는 모든 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평행선 그리고 닮음을 이용했다. 이걸 가져가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